안녕하세요.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삼형제를 키우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대 물리학과 서울대 물리교육대학원을 나왔고, 지금 현재 전업주부를 하면서 삼형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삼형제를 키우면서 알게 된 육아 비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오늘은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이 슬라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체크리스트가 5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보면 첫 번째, 아이의 성향. 두 번째, 엄마의 성향. 세 번째, 아이의 성향 이해. 네 번째, 엄마의 성향 이해. 다섯 번째, 엄마 아이의 성향은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성향을 자연스레 엄마는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화를 내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런 건 다 알잖아요, 엄마가. 그걸 바로 아이의 성향이라고 하죠. 저도 세 아이 모두 다 어떻게 행동할지 대략적으로 예측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이라는 거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엄마의 성향이라는 것도 똑같이 엄마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을 한다라는 게 바로 엄마의 성향이죠. 그래서 엄마도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성향대로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엄마의 성향도 뭐 우리가 내 자신을 아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의 성향, 이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이의 성향을 안다고 해도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지 않았을 때 그 아이의 행동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 이래서 이 아이가 화가 났구나. 아, 이래서 이 아이가 속상하구나를 엄마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이 아이가 막 화를 내면 나도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성향도 이해하는 거죠. 아, 이 아이가 너무 때를 쓰니까 내가 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아이의 성향뿐만 아니라 엄마의 성향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아를 하면서 거의 아이만 이해하게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해가 돼야지만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더 큰 이해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엄마의 성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성향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엄마의 성향, 아이의 성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거의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뭐 아이가 막 나한테 말대꾸를 해. 그러면 막 화가 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내가 정신을 차리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했을 뿐이지 나는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향은 없다. 아이의 성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이에게 정말로 올바른 교육, 올바른 육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걸 좀 안 좋아했어요.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막내 나이 때부터 저는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아이를 제가 5살 때까지 오롯이 혼자 키우다가 그 아이가 첫째가 6살 때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저는 그 첫째만 보면서 진짜 경주마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첫째를 정말 잘 키워보고자
영어 유치원도 보내보면서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옆에 딱 앉혀놓고 교육을 막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좋잖아요. 그래서 책도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펼치고 읽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고 화내고. 왜냐면 이 아이는 그냥 막 돌아다니고 놀고 싶은데 제가 막 가두는 거예요, 계속. 엄마의 그 생각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아이를 통제하고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진짜 너무 싫어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럼 전 또 그 모습이 싫어서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그 시절들을 보냈기에 그 아이는 공부를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제 관념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다라고 제가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말을 할 때, 아, 너는 왜 공부를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어떻다고 생각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것들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엄마 나는 공부를 싫어하고 엄마 나는 집중을 잘 못하고 엄마 나는 막 돌아다녀 막 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 이 아이한테 티는 안 내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직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엄마가 막 가두는 거예요. 너는 이런 아이다, 이런 아이다, 이렇게. 그거야말로 가스라이팅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식으로 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 아이가 공부를 싫어한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라고 제가 저를 되돌아보고 이 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하는 순간도 있고 그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엄마 나 오늘 수학 되게 재밌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면은 그냥 싹 지나가고 공부를 안 했던 그 순간,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순간, 그리고 막 돌아다녔던 그 순간만 제가 제 속의 그 관념과 탁 마주쳐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확인을 했던 거예요.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다섯 번째가. 엄마 아이 성향은 없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 아이가 이래 이래 해서 화를 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화를 안 낼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되긴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또 그 실전에 뛰어들어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전이 왔어요. 아이가 나를 괴롭게 딱 했어요. 그때 요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짜라락 생각하시면서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육아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좋은 영향 끼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